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에서 보여드리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특별기획 정치범수용소를 알아보자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말도 꺼내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또한 관리소에는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소에 잡혀가는 사람 본인도 대충 어떠한 죄로 잡혀가는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죄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텐데요. 관리소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궁금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리소에 간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어느 순간 보입으로부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리소, 정치범수용소로 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또 어떠한 이유로 관리소로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요독 스토리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요독 많이 들어본 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함경남도 요독,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요독 15호 관리소입니다. 이 뮤지컬은 15호 요독 관리소에서 행해지는 온갖 인권유린 상황을 그린 것으로 한국 사회나 국제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을 만든 감독은 요독 관리소에 실제 구금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구금되어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을 토대로 뮤지컬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심금을 더욱 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관리소에 들어간 죄인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 인권 유린 행위가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관리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알려진 관리소는 대략 6개 정도로 이 관리소들은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22호 관리소, 함경북도 화성 16호 관리소, 함경북도 청진 25호 교화소, 함경남도 요독 15호 관리소, 평안남도 개천 14호 관리소, 마지막으로 평안남도 북창 18호 관리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관리소도 상당수일 것입니다. 이곳 관리소에는 1950년대 종파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하여 완전 통제구역 혹은 닫긴 구역으로 불리우는 관리소에 그렇다면 누가 어떤 범죄로 수감되게 되는 것일까요? 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22조와 124조에 의거하여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범죄와 다른 취급이 존재합니다. 바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심지어 재판까지도 수행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기준으로 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많은 죄인들이 관리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용 대상은 과거에는 반당 종파분자, 반혁명분자, 김일성 부자 비난, 과거 지주였던 자, 종교인 등이 대표적인 예로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과연 저것이 죄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부분까지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상점에 비누 하나 없는 게 무슨 상점이냐. 이런 말을 하였다고 정치범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2000년도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로 북한의 주민들이 관리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비법 월경을 한 사람이 중국의 혹 종교시설을 방문했거나 중국으로부터 외국 정보를 유입했다면 이 사람도 정치범 처벌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관리소에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 이야기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보장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네, 앞에서 관리소로 잡혀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이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량을 구하고자 중국에 도망한 것이 어떻게 큰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하고 당국에 불만이 있으면 충분히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강간을 저지른 사람도, 사기업작을 한 사람도 아무런 재판도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도 예전에 북한에 살 때에는 정치범은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실체를 보니 과연 저것이 죄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최근까지 요독관리소 혁명화 구역에서 구금 생활을 했던 탈북자를 만나 담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제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식량이 없어 아이와 부모가 굶고 있어서 중국에 다녀온 것이 죄였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온 것이 바로 관리소에 구금되어야 했던 큰 죄인 것입니다. 죄라고 할 수 없는 이유로 그는 요독관리소에서 3년간 죽을 경험을 하고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제명으로 사람들을 관리소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는 것도 죄, 술 마시고 동무들끼리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죄. 지금 북한 현실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장 강력한 범죄인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 서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올바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민이 강해질 수 있고 국가가 강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더 이상 북한 당국은 죄로 보기 힘든 이유들로 인민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에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인권유린의 초롱성인 관리소가 해체되어 관리소가 영원히 북한 땅에서 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이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의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열린북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